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바닥 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쉴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조금이라도 걷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발에 열감이 느껴지다가 나중에 저녁 때가 되면 발이 화끈거리고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죽하면 외국에서는 이 병명을 버닝 핏, 그러니까 불타는 발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에 대해서 이 병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바닥 열감을 유발할 수 있는 흔한 원인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네 가지의 병은 어느 병원에 가서도 잘 발견이 되는 편이고 치료 방법도 비교적 명료한 편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영상의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 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는 제외를 하고 발바닥에 이렇게 심한 열감을 만들 수 있는 질환 네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환으로 첫 번째는 동맥순환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맥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몸통에서 다리 쪽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혈관인 동맥, 이 동맥에 플라크, 그러니까 찌꺼기가 끼는 바람에 다리 쪽으로 산소가 충분하게 보내지지 않으면은 우리 발에서는 타는 듯한 열감, 그리고 극심한 통증,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병은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동맥순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는 큰 병원이 분명히 사시는 곳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 병원에 가셔서 혈관 상태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시고 그에 알맞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발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후경골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우리의 발뒤꿈치 안쪽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발뒤꿈치 안쪽 부분에 부종이나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이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발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고정된 자세로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거나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주로 물리치료, 침치료, 약침치료 같은 것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당연히 있으실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앞에 것들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엔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저희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고 있는 말초신경병증 때문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은 꼭 저리고 아프고 이런 것들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끈거리는 발바닥 열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말초신경병증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손으로 발바닥을 만져봤을 때는 실제로는 뜨겁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 때문이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일 수도 있고, 과도하고 오래된 음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빈혈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항암치료 후유증, 결핵약의 부작용, 그 다음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만으로도 말초신경병증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금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상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라고 소견을 들으시는 분들인데요. 말초신경병증의 유형 중 하나인 소섬유 신경병증, 소섬유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병이 이처럼 발바닥에 열감과 통증을 만들어내면서도 금전도 신경전도 검사에서는 그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섬유라고 하는 말에서 느껴지시듯이 말초신경 중에서도 더더더더 가느다랗고 아주 얇은 신경만 손상을 입거나 기능 이상이 생겨서 이런 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는 검사상 말초신경병증이라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초신경병증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이 소섬유 신경병증에 해당되어서 발바닥에 열감이 심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내원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치료할 때 한의원에서는 약 처방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내가 발바닥에 열감은 있는데 내 몸 전체는 실제로 주위를 타는지 아니면 실제로 더위를 타는지, 그 다음에 뭐 소화기능, 수면의 질, 뭐 대변은 어떻게 보시는지, 소변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전체적인 신체 상황과 병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정황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이 치료 방법을 다 담지 못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흔하지는 않은데 우리말로 홍반통, 지간 홍통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직 영문명으로는 병명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그 명칭이 통일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은 실제로 말초신경병증 하나만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발바닥이 매우 뜨거워지고 빨갛게 변하고 심지어 심하게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병은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초에 있는 혈관이 온열 자국,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따뜻한 방 안에 있는다든지 양말을 신는다든지 이런 자극이 주어졌을 때 혈관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확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발바닥에 우열, 충혈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입니다. 이 병은 아직 상세하게 원인도 밝혀져 있지 않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치료법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연구도 아직 부족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홍반통이라고 하는 병도 나중에는 결국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반대로 말초신경병증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이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문제랑 신경의 문제 어느 쪽 하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다 다루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바닥의 열이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하신 분들은 자기 전에 아이스팩을 발바닥에 대고 자야 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의 분들도 많으시고 나는 어디 외출하고 들어와서는 꼭 차가운 물로 발을 씻어야지만 이것이 진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어디 외출하기도 겁이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발바닥 열감이 심한 분들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서 어디에서 화병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 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병을 치료하는 방식 하나만으로는 이 발바닥의 열감을 해결하기에는 죄송스럽지만 너무나 부족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셨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발바닥 열감이 잘 치료될 수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